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그저께 전국 교도소에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 부산구치소와 대구 대전 교도소 네 군데의 사형 집행 시설이 98년 김대중 대통령 이래에 단 한 번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 그 시설이 방치된 상태에 있는데 그 시설을 보수하고 언제든지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추라 라고 하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약간의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형제를 폐지해야 되느냐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쟁입니다. 어저께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고 26년 동안 집행하지 않았지만은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사형 확정소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게 미국과 일본은 사형제가 아주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죠. 강력하게. 미국은 이게 사형 방법이 이제 각 주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전기의자에 앉혀가지고 전기 충격으로 사형하는 것. 그러니까 그 유리창 밖에서 이걸 관계자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곳에서 이런 방법도 있고, 그 교수형 방법도 있고, 아마 일본은 주로 교수형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군법회의에서 군인 관련자들의 사형 집행은 총살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민간 이 사형 확정자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네 곳의 구치소, 교도소에서 교수형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 경험으로는 군대에 있을 때의 해병대 사격장에서 그 당시 계엄군법회의에서 강도살인범 사형 집행, 총살력 집행하는 것을 한번 참관한 일이 있고, 그 뒤에 서울 구치소에서 흉악범 사형 집행하는 것을 참관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 논의는 20세기 들어와서 주로 프랑스에서 이게 문학가나 이게 사회사상가들에 의해서 사형제 폐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 논의의 근거는 아무리 흉악범이고 사람을 살해한 범인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이 내려주신 생명을 인간이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살해할 수 있느냐. 저는 이걸 다분히 정신적 낭만주의자들의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당사자가 본인이나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살해당했다. 그런데 그 범인을 사형감인데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재판을 해서 수감하고 교도소에 이렇게 가두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지요. 하나는 죄를 지은 그 본인을 교화시키는 것이고, 둘째로는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죄를 저지르면 이런 정도의 형을 산다. 이제 그런 일반 예방 효과, 이 두 가지가 형벌권 행사의 목적인데, 그러니까 국가가 이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막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대신해서 보복하는 겁니다. 보복하는 겁니다. 보복. 그러니까 응보라고 그러잖아요. 응보. 그러니까 국가가 응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살인범, 흉악범의 경우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 그건 살려놔 봐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우리 가족이
내 가까운 사람이 이런 놈들한테 살해를 당했다. 그런데 사형 판결은 받았는데 구치소에 그냥 수감돼 살아있다. 그러면 어느 날 그게 탈출을 해서 우리를 다시 보복할지도 모른다. 강호순, 유영철, 이 이름은 아주 끔찍한 이름인데 연쇄살인범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는 주로 여자들을 갖다가 무더기로 살해한 살인범들입니다. 지금 그 강호순과 유영철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유가족 중에는 피해 상황이 머리에 늘 감돌아가지고 혹시 나도 다시 또 당할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까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근 유가족들이 그 피해자를 살해한 놈을 교도소에 사형 판결은 났지만은 뭐 인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지 살려두고 국가가 계속해서 밥도 먹이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있다. 어느 날 탈출하고 아니 뭐 예를 들면 사면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기를 해코지하는 증언을 했거나 또 피해자의 가족이 원한을 품고 있다 나한테 와서 보복할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형법권 행사하는 것은 개인을 대신해서 이걸 보복해 주는 것인데 살인범에 대해서 국가가 대신 피해자를 대신해서 보복하는 것은 영원히 격리하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악범에 대한 지금 59명이 구치소에 사형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 59명 중에는 정치인이 없고 정치적 목적으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 흉악범들이에요. 단순 살인범들이에요. 그 방법이 강호선, 유영철처럼 어마무시하게 잔인한 방법으로 이게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만이 59명이 이게 현재 수용되어 있는데 이게 사형 폐지론자들의 논쟁 중에는 논거 중에는 인명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정적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 59명의 경우에는 정적 목적의 살인 행위를 했다든지 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보통의 살인범이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형 폐지론자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강도살인범, 강간살인범 등 이 흉악범들이라고 붙들어가 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했는데 그 뒤에 진범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함부로 집행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지금 이 59명의 경우에 그것을 따질 여지가 전혀 없다. 이들은 지금 59명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건이 한 건도 없다는 건데 재심.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진범은 따로 있다. 이렇게 토로하면서 재심을 청구하거나 진정서를 내거나 탄원서를 낸 것이 하나도 없어요. 59명은 고스란히 진범이 틀림없고 흉악범이고 이런 것입니다. 이걸 살려둬서 사형 집행을 안 함으로써 오는 부작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까운 유가족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게 스스로 생명을 단축하는 그 공포심 때문에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이게 막가파식 그 흉악범들이 속출하고 있는 배경에도 내가 사람만 안 죽이고 이게 칼질을 해서 중상 입힌다고 하면 그거하고 절대 사형 안 되는 게 틀림없고 그런 과정에서 비록 살해를 해서 살인범이 되더라도 아니 판결이 나도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내 목숨은 부지될 거 아니냐 이런 관념을 범죄 충동자들에게 심어준다. 그것이 오늘날 이 강력범이
역대 어떤 때보다도 늘어나기 시작한 그 근거를 59명의 사형 확정수를 27년 동안 국가가 사형 집행을 안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낭만적으로 정신적 자기 만족에 근거를 해가지고 주장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사형제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김대중 대통령 이래에 59명의 확정 사형수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므로 법에 따라서 법무장관은 이 사형 확정수들을 순차로 4개 사형시설에 있는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같은 유형의 강력범이 창궐하는 근거를 없애고 그걸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59명 지금 사형 확정수는 정치범이 없다. 그리고 재심 청구한 경우도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잘못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진범 하나를 놓치더라도 10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법언이 이 59명의 경우에 적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국가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강력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4곳의 구치소, 교도소의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하는 명령에 이어서 순차로 59명에 대한 사형 집행 명령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